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범한 인간 단독자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 있죠. 바로 책을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구독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빨리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씻고 이제 밥 먹고 단독자님 영상을 보면서 뭔가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 좋은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 또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뒤에 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집에 빨리 오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이 대중교통, 특히 이 지하철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 전국 장애인 연합인가 전장연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분들이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요즘 짜증이 많이 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제 이 책 추천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이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인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틀려 쳐먹었어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좀 강한 제목으로 올려가지고 제 생각을 표출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이제 구독자분이 질문하셨던 그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변형시켜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은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자, 그 사회적 약자가 있겠죠? 사회적 약자가 기득권층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뭐랄까 이게 자기보다 훨씬 더 상황적으로 유리하고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상황을 어필해가지고 그것이 먹혀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연인들 무슨 교미할 때 잠자리에서 귓속말에 애무하면서 속삭이듯이 얘기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확성기를 대지 않고 무슨 프랑스 귀족처럼 테이블에서 조용하게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따뜻한 대화를 나누듯이 얘기해가지고는 먹히질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게 민폐가 아니라는 건 아니야. 민폐 맞지. 방해해주는 것도 맞고 사람들에게 곤란하고 어려움을 가하는 것도 맞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그 사람들이 좋게 얘기해서 장애인들의 통행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크레바스 같은 이렇게 틈이 있는데 거기에 바퀴가 끼기 때문에 이렇게 둔덕 같은 거를 만들어서 경사로를 만들어서 지하철 탑승하기 편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나란 예산으로 만드는 거 치고는 정말로 사소한 일들이거든. 근데 그런 거를 어때요?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법안 발의하냐고. 법안 발의 절대 안 해. 왜? 서로 진영 까대기 바쁘거든.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좌파나 우파나 우리나라는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걔 잡종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의회 민주주의의 아주 치명적인 부분들. 그 의회 민주주의에서 민중을 위한답시고 거기 앉아가지고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새끼들이 결국 고열만 잘 빨아먹고 있지 결국 민중을 위하는 일은 별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중을 위하는 일을. 그러니까 의회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다라는 그 단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한국 사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런 국회의원 몇백 명이나 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자기의 그런 안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기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 거의 5%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무슨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상하게 세련되게 차분하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장이 먹히겠냐? 그 사람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겠냐? 전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야. 모르겠다.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해가지고는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그냥 차라리 과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 정말 우리는 힘들고 죽겠는데 이 자식들은 아랑곳도 하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어떤 절망적인 심정으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지. 단독자가 여러분들한테 조용조용하게 책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으면 교양이 늘어나고 세상 살아가는 게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지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고 생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말하는 거라든가 다른 사람의 수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 엄청난 깨달음과 깊이 있는 인간으로 어느 순간 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책이 주는 그 위대함과 그 엄청난 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꼭 책 좀 읽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안 읽어. 똑같은 거거든. 안 읽겠지. 왜냐면은 세상에 재밌는 게 많거든. 그렇게 앉아가지고, 책 읽으면서 그 검은 활자들이 펼쳐져 있는 그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이 씨발, 그러니까 네가 무식한 새끼인 거야. 이 개무식한 또라이 새끼야.
그러니까 똑똑해질 수가 없는 거라고. 책을 읽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수준 높은 대화, 교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지. 만나가지고 씨발 맨날 남자 얘기, 여자 얘기, 쓰잘데기 없는 연예인 옷 뭐 입었는지 얘기, 일단 영양가 하나도 없는 무슨 바나나 껍질 같은 젖 같은 얘기들만 해대고 있으니까 네가 수준 높은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야. 책 좀 읽어라 이 씹새끼야 라고 얘기해야 어때요? 여러분들도 아 씨발 단독자한테 욕먹었네. 아 근데 단독자가 하는 얘기가 맞는 말인데, 응? 그렇다고 저 새끼가 나보고 무식하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내가 단독자한테 야 이 무식한 단독자 새끼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네. 저 새끼가 아무리 나한테 욕을 하는데 그래도 저 새끼한테는 무식하다라고 말할 수 없네. 아 이거 기분 묘하네, 더럽네, 책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시죠? 예. 좋게 얘기해가지고 안 된다고. 좋게 얘기해가지고 됐으면은, 저기 전태일 그분이, 왜 몸을 불사리겠냐고. 새마을 시장에서 일하고 있던 그분이 왜 갑자기 몸에 그래, 불살라버려. 그런 일도 없지. 그러면 그렇게 좋게 얘기해가지고 될 거면은 그 영국의 그 산업혁명 당시에 그 갱도라던가 아니면 광산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 광부들이 그 사람들이 왜 들고 일어서가지고 자본가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막시즘을 따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 퍼져 나갔겠냐고. 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됐겠어요. 물론 뭐 마르크스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 독재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변질돼 버리긴 했지만, 물론 뭐 저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레디컬 막시즘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니고. 자, 그런데도 이런 예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예시거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잖아. 제발 우리 처지 좀 알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좋게 협상머리 테이블에서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야. 지랄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깨부시고 폭력적인 수단을 쓰지 않으면은 그 수단이 범법이고 위법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야지만 어때요? 이펙트를 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게 반드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왜냐? 안 먹히잖아. 안 먹히는데 어떻게 해? 죽일 수밖에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뭐, 수면제라든가, 아편 먹여가지고, 이렇게 뭐, 꼬드길 거야? 이렇게 뭐, 제정신 아닐 때 이렇게 막 머리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줘.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 뭐, 애 다루듯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야?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은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 물론 불편한 건 맞고 민폐도 맞지만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더 위대하고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우 이거 서두가 너무 길었어. 근데 내가 이 얘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얘기예요. 안 먹혀. 좋게 얘기하면 안 먹힌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 읽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좋게 책 읽으세요. 아마 안 먹혀.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이 제 가족이 아니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제 가족이라든가, 만약에 뭐 내 자식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내 주변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그랬다 봐. 개 지랄 욕 존나 박았지. 그냥 그러니까 네가 씨발 무식한 새끼야 이 새끼야. 욕한다고 무식한 게 아니라 책을 안 읽으니까 씨발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하는 대화도 한정되어 있고 사용하는 표현과 어휘와 형용사 부사가 아주 다채롭지가 못한 거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지랄을 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자 바로 이 니콜라이 고골.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너무 열성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목이 말라. 자, 이 니콜라이 고골이 썼던 책인데, 여러분들이 니콜라이 고골이라고 해서 누구냐면은 그 19세기에 이제 20세기, 19세기 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 이제 대문호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푸시킨이 있었고, 그죠? 레프 톨스토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있었죠. 그죠?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그죠? 그리고 니콜라이 고골이 있습니다. 자, 그 고골이라는 사람이 썼던 외투하고 코라는 책이에요. 이름이 외투하고 코예요. 근데 외투 하나고 코 해가지고 따로따로 파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또 검찰관 해가지고 따로따로 파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골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지극한 극도의 사실주의입니다. 이 외투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구등관, 그 당시에 거의 뭐 9급 공무원만도 못한 그러한 처지에 관료가 있어요. 너무 가난해. 그래서 외투조차도 똑바로 제대로 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완전 해지고 낡았어. 그런데 어떻게? 막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데 뭐 봄, 여름은 그렇다 치자. 겨울이 문제가 되는 거지. 겨울에 이제 외투를 입고 갔는데 이제 수선해주는 사람, 친한 사람한테 갔는데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 그냥 하나 새로 사세요. 고칠 거면은 다 뜯어 고쳐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 컴퓨터 엔간치 망가졌을 때 새로 사는 게 나아요. 이거 고치면 돈 더 들어요 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남자분들 그런 원리야. 외투 이거 고치지 마세요. 고치면은 돈 더 들어갑니다. 차라리 하나 새로 사세요 얘기하는데 이 가난한 이 하급 관료가 돈이 어디 있겠어. 그래가지고 아 제발 고쳐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는데 결국에는 큰 마음을 먹고 결국 옷을 새로 이제 장만을 하게 됩니다.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 비극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비극이 뭐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어렵고 힘든 하층민의 삶, 그 처절한 가난의 어떤 본질을 알고 있는 그 인간, 당시 사회상 그 하층민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서러움과 수모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이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이 러시아의 대문호가 자세하고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는데 정말 해학적이면서도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마음이 한켠으로는 씁쓸한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들 뭐 금수저라 가지고 얼마 전에 코인 투자한 거 잘 됐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집 샀다 이래가지고 대출 받았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모르고 그건 내 할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돼. 언제 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은 예상치 못할 때 닥친단 말이야. 서풍처럼 특정한 시기에만 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몰라.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얻어갈 수 있는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표현하는 그 표출, 그 표현 능력과 그 당시의 시대상 그리고 오늘날도 다를 거 없는 그런 어려운 계층의 삶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가? 쉽게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중요한 걸까? 아니면은 정말 어떤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따로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바로 뭐다? 이 니콜라이 고골이 썼던 단편선이에요. 외투, 코, 검찰관 같은 책인데 되게 짧으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빡센 내용인데, 자,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철학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거 시공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시공사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아. 무슨 뭐 프랑스사 그리고 뭐 독일사 같은 것도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펼치면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사진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글로 이제 수북하게 이렇게 덮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백과사전처럼, 도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이제 볼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가볍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뭐 철학 내용이 무슨 뭐, 애들 장난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철학서적 이런 거 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알고 공부하면서 각자의 차이점, 장점, 단점을 공부하면서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철학이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철학사 책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철학의 역사. 자, 이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코가 간지러운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코가 간지럽지?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도 철학사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인데 철학자겠죠. 예, 네덜란드 철학자. 17세기 그 네덜란드가 가장 전성기였지만 전성기와 더불어서 역설적으로 뭐예요? 또 가장 혼란스러웠고 전쟁이 많았던 시기. 주변에 이제 유럽 국가, 서유럽 국가들이 호시탐탐 네덜란드를 노리고 이렇게 분쟁을 일삼았던 그 17세기 네덜란드. 당시에 뭐 헤이그, 뭐 암스테르담 뭐 이런 네덜란드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네덜란드의 아주 위대한 철학자가 한 명 태어나죠. 16세기. 누구죠? 바로 스피노자. 그죠? 자, 그 스피노자 평전입니다. 이 스피노자 평전 어렵게 안 돼 있어요. 이거 그래픽 평전이라 가지고 만화로 돼 있어. 만화로 돼 있는데 무시하면 안 돼. 왜냐면은 정말 내가 이 만화로 된 평전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피노자가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동생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유대인 가정이었어요. 유대교. 랍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유대교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거야. 신이 창조한 세상은 완벽한 신이라며 완벽한 세상을 창조해야 됐는데 완벽한 세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 기독교. 특히 이 누구야?
프로테스탄트들이 들으면 기겁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가톨릭도 기겁하겠지.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유대교의 이 비합리적이고, 이 강압적인 율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유대교, 특히 시나고그에 속해 있는 소속된 인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회당을 나와가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올바른 진리를 쫓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예요? 세상에 인과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섭리, 하나의 완벽한 자연만이 존재한다라는 거. 선과 악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각자의 입장 차이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는 존나게 급진적이었던 거지. 아니, 신은 선하고 신이 만든 세계가 당연히 선하고 선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거는 아담의 후예로서 타락한 인간들, 그죠? 하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던 원죄를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지, 신은 올바르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뭔 개소리 하는 거냐라고 스피노자를 엄청나게 이제 까내리기 시작을 했겠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역시 신교가 들어왔던 시기니까. 네덜란드도 북유럽이잖아. 네덜란드도 북유럽이고 플랑드르가 북유럽이기 때문에 북유럽이 뭐예요? 독일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네덜란드도 영향을 받았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로 엄청나게 비방을 받으면서 목숨의 위험까지 처했지만 스피노자는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래픽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 정말 편합니다. 제가 이 앞부분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정말 진짜 내가 이 부분 읽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신에 대한 어떤 그 신의 완벽함이라는 것이 약간 뭔가 수상하다, 이상하다라는 느낌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철학자가 라틴어로 쓴 책이 오늘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오늘날의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피노자는 뭐라고 얘기했어? 바로 지성과 학문을 추구하기 위한 언어로서 라틴어를 선택했고 철학에 대한 전율을 느끼면서 집을 떠났다. 스피노자가 쓴 글은 신학처럼 보여 마치. 그러나 신학이라고 할 수 없어. 위장이라는 거야. 약간 역설적이라는 거지. 자, 스피노자는 완벽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세상 또한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지. 완벽한 것에서 불완전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완벽한 이러한 세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신이 개입할 수가 없다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론인데, 세상이 완벽하면은 신이 개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데 신이 여기에다가 수정을 가하고 여기에 뭐 가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기적 또한 존재할 수 없고 기도 또한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신이라는 건 뭐냐? 스피노자에게 있어서는 결국 자연법칙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얘기하며 이 스피노자의 사상과 삼일대기를 아름답게, 진짜 나의 보면서 감동 먹었어, 진짜로. 이래서 공부하는구나. 이래서 철학 공부하는구나. 이게 정말로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구나. 왜 스피노자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줬던 책이 바로 이 스피노자, 바로 그래픽 평전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재즈, 불교, 그리고 환희 찬 인생이라는 책인데,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존경하는 위대한 또 학자이자 종교 지도자이신 이 바로 이 불교 철학자 바로 이 이케다 선생님이 하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이 재즈 관련된 재즈 허비 앤콕이라고 여러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님이자 재즈의 거의 뭐 대가이자 뭐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이분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이제 대담을 한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한 거야. 삶과 인생, 올바른 종교, 그리고 진리, 이런 것이 무엇인가, 올바른 철학과 학문으로 인간을 행복에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음악과 관련된 거에선 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가. 음악에도 삶이 담겨 있다라는 거야. 그 인생, 그 템포, 하모니의 우여곡절과 수많은 변주곡 속에서의 흘러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인생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런 아주 심오한 통찰을 담고 서로 세 분이서 대화했던 책이 바로 재즈, 불교, 그리고 환희 찬 인생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간혁명이라는 것은 시중에서 구매하기가 어려운데, 자, 이 재즈, 불교, 그리고 환희 찬 인생이라는 책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추천했지? 4권의 책을 추천을 해드렸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책을 보실지 안 보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왜냐면 뭐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관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긴 영상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제 영상 이거를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한번 책방 가서 찾아서 한번 봐야겠다, 훑어봐야겠다, 맘에 들면은 정말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제 영상은 성공한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철학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문학이라던가 이런 인문학적인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다면 제 영상은 역할을 200% 이상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